원장님, 우리 아이 학원을 쉰 적이 없고 공부하는 거 보면 수학책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왜 안 올까요? 희문고 학부모님 입학 상담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치동 수학학원에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학부모님 상담을 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생각만큼 하지 않고 답답함에 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은 잔소리로만 알아듣고 결국 싸우게 되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치동 수학학원 강사 시절부터 원장으로 있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와 그에 관한 해결책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는 방법을 모른다 혹은 스터디 플래너 자체가 없다입니다. 스스로 대치동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주변 환경에 의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열의와 생각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무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거나 스터디 카페에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과목을 어디서부터 얼마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숙제라도 있으면 숙제를 할 텐데 다 하고 나면 혼자 공부하려니 막막해서 왔다 갔다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유튜브나 인스타 등을 보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일정 관리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어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플래너를 써보면서 4시에 학교가 끝나고 5시 30분 혹은 6시까지 학원을 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는지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그것을 의식하고 그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빈 시간을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가르치면서 시간의 효율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공부 시간으로 플래너를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짜게 하는 겁니다. 수학 3시간, 영어 2시간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작성하게 되면 결국 그 시간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 그 시간에 해야 할 과목은 다 날리게 되고 효율성을 떨어지게 되죠. 공부를 할 때 오늘 어떤 단원을 공부할 것인지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학원 공부와 학원 숙제가 유일한 수학 공부다입니다. 대치동 수학학원을 운영하면서 본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 같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 그 학생들만의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숙제만 끝내놓으면 자기가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스터디 카페 혹은 집에서 공부할 때 수학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평소에 어떻게 수학 공부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인 수학 문제 푼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날 수학이 있는 날뿐 아니라 매일매일 최소 30문제씩 문제집을 정해서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인 감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습을 안 좋아하고 안 좋은 풀이 과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리고 맞은 문제는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이전에 풀었던 프린트를 풀렸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풀었는데 또 풀어요? 전에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 맞을 수 있겠네. 다시 풀어봐. 그렇게 다시 풀려봤을 때 다 맞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에 풀었던 것을 다시 푸는지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왜 또 풀어야 하는지 같은 것을 풀기 싫다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변형 문제를 통해 이전 문제를 여러 문제를 바꿔서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확인하고 첨삭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 풀이가 옳은 풀인지 아니면 이 풀이가 돌아가는 풀이가 아닌지 적절하게 개념이 적용된 풀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올바르게 풀었는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길게 푼 것은 단순히 숫자를 대입해서 푼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돌아서 푼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방법을 시험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풀이에 대한 교정을 해야 성적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들 그리고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